다음 이제 사업성 비교를 하나 해보면 우리가 보는 땅의 개념과 땅값의 개념과 정말 땅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는 달라지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이 땅에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고 사업성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생긴 비슷한 위치의 전인데 이거는 평당 100만원, 노란색 땅은 평당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200만원짜리 땅을 샀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땅 대비 2배를 주고 샀기 때문에 땅을 잘못 샀구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용도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짜리 땅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100만원짜리 땅은 자연녹지 지역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당 가격을 보니까 어라 이러는데 업자는 달라진다. 실수요자. 그래서 업자는 어떻게 보냐? 내가 땅값 얼마 플러스 건축비 얼마 해가지고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를 2억 원 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평을 평당 200만 원을 주고 사기 때문에 100평을 살 수가 있고요. 자연녹지 지역 땅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200평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평의 건폐율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자연녹지 지역은 20%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면 60평을 지을 수가 있고 이종은, 그럼 자연녹지는 4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1층에 상가를 짓는다. 상가는 1층이 가장 효율성이 좋죠. 땅은 절반 면적이지만 건물이 1층 상가 면적이 20평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더 좋아지죠. 거기다가 이제 용적률까지 대입해서 보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니까 100평에 250%에서 최대 25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200평에 용적률이 80% 내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거든요. 국계법에서는 100%, 어떤 지자체는 80%. 그래서 최대 20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160평, 80% 내지 100%에서 160평 내지 2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200평까지 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평당 800만 원에 분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은 900만 원에 분양이 되는 거예요. 한 평당. 그러면 건축비 400을 빼고 한 평당 900에 분양이 되는데 한 평당 분양 건축비가 400만 원이다. 순수이득은 얼마?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한 평당 순수이득이 500만 원이라 한다면 50평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50평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50평 곱하기 순수이득 500만 원 하면 2억 5천만 원이 수익성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용도 지역이 좋아서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 면적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땅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만원, 파란색 테두리의 땅은 100만원, 왼쪽 땅은 200만원입니다. 이거를 지적도로 보니까 100만원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200만원짜리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똑같이 토지 매입비가 2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상업지역과 그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대입하면 80평을 지을 수가 있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12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를 지을 거다 이러면 1층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더 상가 1층 효율성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까지 같이 짓는다 하면 전체 용적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1300평을 지을 수가 있고요. 1300%니까 100평에 1300%에서 1300평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평에 용적률 250%니까 5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200평에 250%니까 총 50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돈인데 여기는 500평을 땅은 2배로 사지만 건물 면적은 500평이 나오고요. 상업지역은 얼마? 1300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짓는다. 요거는 또 맞겠네요. 그래서 1300평 평당 1000만 원에 여기 동네는 아파트가 팔리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1300평
곱하기 그 평당 분양가 1000만원 그러니까 전체 분양할 수 있는 분양가가 130억이 나오는데 아파트는 여기 500평이잖아요. 그래서 평당 1000만원 곱하기 500평 하니까 5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2배 많지만 건물 면적은 오히려 상업지역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 땅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상업지가 더 이득이 되죠. 그래서 상업지역이 용적률이 4배 이상 더 높기 때문에 땅값도 주거지역보다 땅값이 4배 이상 더 비싸도 상업지역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과 건축하는 실수요자가 보는 눈은 다르다. 땅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고 상승폭이 큰 게 여기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상업지 비율이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거지나 공업지역을 보게 됩니다. 다음 이제 주거지나 공업지역이 없으면 그 다음 이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보게 되고요. 다음 이제 이 땅들이 다 가격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저렴한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순서가 상업지역이 먼저 치고 올라주면 다음 이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다음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비싸지면 다시 뭐다 돈을 더 주고 상업지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할 때도 같은 지역에서 용도 지역별로 시세 조사를 해서 이 가치 대비 가격이 어디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구나, 어디가 먼저 올랐고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면 나만의 조금 아파트로 보자면 갯매우기처럼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땅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같은 지역별로 시세를 어느 정도 구분하시고 같은 지역이라면 용도 지역별로 시세를 나눈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별 시세를 보게 되면 내가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땅을 보는 눈이 더욱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